이 옥시렌 센서를 이용해서 이 촉매가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가 쉽게 진단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촉매라고 불려지는 카탈리틱 컨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카탈리틱 컨버터는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캡 안에 보시면요, 이렇게 허니콤보라고도 불려지는 이것은 이 안으로 배기가스가 들어가고 나온 후에 더 이상의 이제 환경에 그리고 사람에 유해하지 않은 배기가스가 나오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일단은 캡 컨버터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카탈리틱 컨버터라 해가지고 한국말로는 저희가 이제 촉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제 영어로는 줄여가지고 캡 컨버터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뭐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캡 컨버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아야 될 그 화학 용어가 있습니다. 조금 뭐 어렵더라도 한번 접하고 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하나하나씩 찍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볼 게 이제 NOx라 해가지고 Oxidize of Nitrogen, 한국말로는 이제 질소산화물. 질소산화물은 이제 질소와 산소의 결합물로서 엔진 내 연소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배기가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CO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일산화탄소라 해가지고 탄소와 산소의 결합물이고요. 그리고 HC, 하이드로카본은 기본적으로 연료라고 보시면 돼요. 연료가 이제 미스파이어 나거나 아니면 이제 연료가 이제 제대로 폭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배기가스로 나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이게 연료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탄화수소라고 불려지는 이것은 탄소와 수소를 또 결합해 놓은 녀석이고요. 그리고 이제 CO2, 저희가 이제 CO2는 많이 들었죠. 이산화탄소, 탄소와 산소의 결합물이고요. 그리고 H2O는 이제 워터, 저희가 이제 마시는 워터를 H2O라고 하고요. 자, 이제 연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배기가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배기가스가 이제 캡 컨버터로 들어가게 돼요. 첫 번째는 이제 탄화수소, 두 번째는 일산화탄소, 세 번째는 질소산화물. 이 셋 중에 가장 질이 나쁜 녀석은 바로 이 질소산화물이에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녀석이고요.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도 사람 몸에 안 좋지만 얘는 약간의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고로 얘네 둘 다 사실상 안 좋은 녀석이고요. 그리고 얘 탄화수소, 얘는 이제 연료 자체이기 때문에 얘도 사람 몸에 안 좋은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배기가 완료가 되고 그 다음 그 가스가 대기 중으로 나가게 되는데 아무런 공정 없이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게 사람 몸에도 해롭고 환경 문제에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나온 게 바로 이 촉매입니다. 캡 컨버터. 이게 나온 이유가 바로 그거이고요.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정말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캡 컨버터에는 두 가지 허니콤보가 존재해요. 이 첫 번째 스테이지와 두 번째 스테이지가 있는데 뭐 어떤 거는 3스테이지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스테이지를 묶어서 두 번째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테이지 1. 이 캡 컨버터의 첫 번째 부분에 위치해 있는 이 녀석은 플래티늄과 로디움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금입니다. 플래티늄과 로디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 해드려요. 그냥 비싼 금속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이 이 스테이지 1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자, 이때 스테이지 1에서 하는 게 뭐냐? 얘가 하는 역할은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산소로 분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산소의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질소와 산소로 따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분리를 하느냐? 요 스테이지 1, 여기에 질소산화물, 아무튼 요 세 개의 물질이 다 들어가긴 하는데 특히나 이 질소산화물이 들어가는 순간 이 질소와
여기 지수고요. N이 이 O라고 써져 있는 요 녀석이 산소인데요. 요 녀석이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 안에서 그 스테이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요 녀석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 하이드로카본과 일산화탄소 요 녀석들은 그대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질소와 산소 같은 경우는 하나는 이제 질소로 나오게 되고 하나는 산소로 나오게 되고 또 다른 건 산소끼리 또 이렇게 뭉쳐서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죠?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하는 것은 이 두 녀석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계속 내보내요, 이대로. 근데 질소 산화물을 특히나 이 녀석을 분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녀석이 지금 붙어있는 상태를 얘네를 분리를 시켜요. 그렇게 되면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만나면은 이렇게 질소 N2가 되어서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이 녀석끼리 그냥 이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 두 녀석이 합쳐져 가지고 그냥 O2로 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질소와 산소로 나눠져서 나가게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핵심이고요. 이게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 사실상 이 녀석이 얘보다 일을 더 많이 해요. 조금 불합리적으로 일을 많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 얘가 하는 역할. 얘는 하는 역할이 3개나 돼요. 탄화수소, 즉 HC와 일산화탄소가 이제 CO. 이 두 녀석은 여기서 아무런 공정 없이 거쳐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스테이지 2에서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를 분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스테이지 2고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스테이지 3예요. 사실상은. 하지만 저는 다 합쳐놨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공정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테이지 1과 2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를 분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탄화수소와 HC와 CO가 있는데 이 두 녀석을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을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이 녀석을 HC와 이렇게 다 따로 이 녀석을 따로따로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이 뭐냐? 탄화수소가 뭐였죠? 하이드로카본 이 녀석이었죠? 이 녀석을 물로 만들어줍니다. H2O 로. 어떻게? 자, 이거 다 분해를 시켰잖아요. 이 분해가 된 상태에서 이 두 개를 합체시키고 이 산소 하나를 합체를 시킵니다. 그러면 H는 2개가 되기 때문에 H는 2개이고 산소는 하나이기 때문에 H2O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 녀석은 스테이지 2를 거치고 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만드는 역할. 자, 이 녀석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만들기 위해서 CO를 CO2로 만들려면 조건은 간단합니다. 산소를 하나 더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분리를 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 녀석을 더 합쳐가지고 이 3개의 녀석을 만들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H2O,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질소, 그리고 O2, 산소까지 대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촉매는 사실상 거의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기 배기가스가 나와서 들어가면은 스테이지 1에서 하는 역할은 질소 산화물을 질소와 산소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스테이지 1에서는 여기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 하이드로카본과 일산화탄소는 그대로 스테이지 1을 벗어나고 이 질소 산화물만 질소와 산소로 분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간다. 그 이후에 스테이지 2에서 하는 역할은 이제 질소 산화물을 건드리지 않겠죠. 왜냐면 질소 산화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질소와 이제 산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산소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와 이 하이드로카본, 이 연료가 그대로 스테이지 2를 거치게 됐을 때 다시 여기서 화학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질소로 최종 이 배기가 되는 가스를 만들어가지고 대기로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전혀 해가 되는 것 그리고 환경에 전혀 해가 되는 것은 나오지 않고 다만 이 이산화탄소가 이제 대기 중의 온도를 조금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도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그런 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책을 못 찾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한테 뭐 해가 가진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규제가 심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촉매, 이 캣 컨버터에 문제가 생긴다. 첫 번째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로 이제 이렇게 다 배기가스가 거쳐서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터예요. 어떻게 보면 필터.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필터는 좀 오래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일 필터, 뭐 연료 필터 이런 것도 오래 쓰다 보면은 필터 안에 이물질이 쌓여서 막히게 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필터이기 때문에 이 촉매 자체가 이제 블럭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럼 막히다 보면 여기서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배기가스가 여기서 못 나가고 나가긴 나가는데 여기서 원래 100%가 나가야 되는데 100%가 나가야 되는데 100%가 아닌 50%만 나가고 50%는 계속 막혀서 일로 뒤로 여기 들어오는 배기가스가 계속 충돌해요. 자, 이런 경우 이제 엔진의 그 퍼포먼스 쪽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엔진 라이트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차량 그 엔진을 아무리 세게 밟아도 엔진 RPM이 뭐 3000 정도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3000 RPM에서 머무르고 엔진에 파워가 없다. 근데 이제 엔진 라이트가 이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엔진 라이트가 또 안 들어오고 파워가 좀 부족한 부분이 느껴진다. 자, 이 경우는 이제 약간 캣이 망가질 수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촉매 자체가 이제 이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이 컴퓨터 스캔 툴을 이용해서 옥시젠 센서 1과 옥시젠 센서 2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전 영상에서 제가 옥시젠 센서가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 옥시젠 센서를 이용해서 이 촉매가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가 쉽게 진단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스캔 데이터를 이제 찍어 보면요. 옥시젠 센서 1과 옥시젠 센서 2의 스캔 데이터를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옥시젠 센서 1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배기가스가 나오면 ECU가 인젝터를 컨트롤 해가지고 이 옥시젠 센서가 ECU한테 시그널을 이제 피드백을 보내면은 ECU가 이 시그널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인젝터의 양을 조절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캣 컨버터에서 이게 잘 작동이 되면은 이 옥시젠 센서 2, 이제 다운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캣 이후, 촉매 이후에 설치되어 있는 이 옥시젠 센서에서는 이게 잘 작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의해서 얘가 ECU한테 보내야 될 시그널은 어떤 형태냐? 옥시젠 센서 1처럼 이런 형태가 아니라 약간 유동적이지, 슬로우 유동적, 약간 이런 식으로 센서 1보다는 느리게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 산소의 양과 여기서 나오는 산소의 이제 여기서 이 필터를 거쳐서 나오는 이 산소의 양이 달라요.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얘가 ECU한테 피드백을 보내서 ECU가 그 피드백을 가지고 인젝터를 컨트롤 하는 게 아니고 이 녀석은 이 캣이 얼마나 작동이 잘 되는지를 감지하는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센서 가지고 어떻게 이 촉매가 나가는 줄 아냐? 자, 옥시젠 센서 1에서 이렇게 시그널을 보냈어요. 이렇게 막 시그널을 ECU한테 보냈어요. ECU가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인젝터 양을 조절을 하겠죠. 어찌됐든. 그리고 나서 이제 센서 2도 이제 데이터를 같이 보는데 똑같아. 이거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막 이렇게 나오다가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옥시젠 센서 2의 그 정상적인 시그널은 약간 슬로우 리스폰스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센서 1과 센서 2가 거의 비슷비슷한 그 그래프의 형태를 그리게 된다. 자, 이 경우는 이 촉매가 이 녀석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단을 때릴 때 이 촉매가 잘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진단을 때릴 때 저희가 이 스캔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이 그래프를 보고 또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거의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촉매가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촉매가 나갔다는 것은 이 센서도 이미 데미지가 갔다. 그래서 이 촉매가 나가면은 저희가 촉매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촉매랑 이 앞에 있는 이 센서도 같이 교체를 해줘야 돼요. 요거 이제 다운스트림도 교체를 같이 해주면 좋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센서가 괜찮다 싶으면 그냥 내비두고요. 그렇지만 이 녀석은 앞에 녀석은 아무래도 배기가스가 직접적으로 먼저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항상 같이 부품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저희가 이 촉매를 손으로 이렇게 똥똥 때려 봅니다. 똥똥 때렸는데 여기서 뭔가 비어있는 소리가 난다. 아니면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난다. 철판이 움직이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이제 촉매가 100% 나갔다는 얘기니까 때렸을 때 아무런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운탁하게 그냥 둥둥 이런 소리가 나야 되지. 때렸는데 막 똥똥 거리면서 뭔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촉매에 데미지가 갔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캣 컨버터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 용어들이 조금 헷갈리긴 하나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해를 하실 수만 있다면은 용어들은 몇 번 보다 보면 사실상 익숙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닥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